이 신천은 사실은 대구의 젖줄이죠. 대구의 중심을 흘러서 금호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 강 따라서 아마 신석기 이후부터 그 신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락지가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수성못에서 이 신천변을 따라서 쭉 그 정화여고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쪽에는 고인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나면서 지금 전부 다 그게 파손이 되고 일부는 정화여고 교정에 옮겨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게 가창 안쪽으로 이렇게 가창 쪽으로 쭉 이어져서 고인돌들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천은 과거에서부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대구의 젖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신천은 대구 풍광의 중심을 흐르는 그런 공간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방이 쌓여지고 또 신천 고속화 도로가 가창 쪽으로 이렇게 뚫릴 때 가장 제가 잘못한 게 그 영도방천 그 바위를 뚫고 가버린, 그 파기해버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주 빼어난 풍광들이 그 대구 시민의 어떤 휴식처로서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천의 어떤 변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대구의 어떤 그 중심적인 하나의 어떤 그 풍광을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의 중심에 큰 강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강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 짓고 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 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몫이겠지만은 동시에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아마 쏠리고 그런 염원을 표명하고 아마 그럴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 신천이라는 게 이 대구 생태 환경의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는 그 나팔형 분지 도시라고 합니다. 분지 도시라고 그러는데 나팔형 분지 도시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아마 지난번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형할 때 이 나팔형 분지가 어떤 건가 하면 서쪽으로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크게 열려 있는데 그 중심에 분지를 이루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그 영천 쪽으로 아주 협소한 협곡이 그 강을 따라 쭉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대롱 나팔의 어떤 그 대롱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서쪽이 열려 있고 그 동쪽으로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나팔형.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 찬바람이 서쪽으로부터 불어옵니다. 불어와서 대구 분지 안에 이렇게 확 쌓이는데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쉽게 나팔형 분지가 되어 놓으니까 그 동쪽으로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분지 안에 이 고스란히 찬 기운이 이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더위 역시 마찬가지죠. 더위도 한번 이 분지에 이렇게 고이면은 이게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대구가. 그래서 그 나팔형 분지 특유의 어떤 그 한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좀 습기가 많고 좀 건조합니다. 기후적으로. 특히 그 대구, 경산, 영천 이쪽의 그 남부 내륙 쪽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대개 이쪽은 좀 비켜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국시대부터 이쪽은 굉장히 좀 건조한 그런 지역으로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못을 많이 팠어요. 저수지를. 그 대구만 해도 못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여기 저 법물동에만 해도 못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두세 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성못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선못이 있고, 뭐 감산못이 있고, 이 여러 그 수많은 못들이 있어가지고 그 못들이 그 습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그래서 그 대구뿐만 아니라 이 경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못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경산 지역에는 못이 축조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영천 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영천에 가면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청제라는 연못이, 못이 있습니다. 못 축조 방식도 아주 특이하고, 그런 못이 지금 남아 있을 정도로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대구시가 워낙 건조하고 습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려는 하나의 의미로 그런 게 아닌가. 그 영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그 탄약 창고가 있어요. 탄약 창고가 고속도로 이렇게 타가다 보면은 그 왼쪽에 이렇게 보면 탄약 창고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안강 쪽에 탄약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이런 게 탄약과 관련되는 그 공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대구 삶의 모천, 어머니의 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젖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강이죠. 그 대구인의 삶의 중심을 흐르는 어떤 면에서 맑은 심상의 어떤 그 상징으로 신천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 왔을 때가 1954년인데요. 고령에 살다가 1954년에 대구에 오니까 그 대구가 거의 전후의 어떤 폐허와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년 시절을 그 전후의 그 대구 분지의 폐허 상황 속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의 어떤 기운이 굉장히 제게는 각인이 되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구 신천은 범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구경하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 신천에 그 범람하는 물 그거 보려고 영도망천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붉게 내려가는 그 홍수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젊은 날에도 자주 신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들이 많았죠. 특히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저는 그 동신교라든가 저는 경북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그 경대와 대구시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자주 동신교에 올라서서 대구의 풍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난 봄에 제가 신문에 그 봄 산책 일기라는 글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천을 대상으로 제가 매일 하는 산책 얘기를 다룬 글이거든요. 산책하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수달이 5마리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젊은 시절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젊은 시절과 노년에 걸쳐서 그 신천은 저와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이제 저뿐만 아니겠죠. 신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석기 때부터 그 취락을 위해서 옛날에는 그 수렵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살았으니까 신천 주변의 그 아득한 원시 시대부터 대구의 젖줄로서의 의미를
단단히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시간이 좀 나고 이러면은 신천 주변, 금호강 주변도 돌아다녔지만은 신천 주변에 그 약간 높은 지역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특히 비 오고 일어난 후에라든가 인데 더듬어 보면은 뭐 이렇게 돌 화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끔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토기 파편이라든가 말하자면은 돌화살 같은 거는 아마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걸쳐서 아마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겠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워낙 지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아마 생각도 못할 정도로 되어 버렸지만은 대학 다니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천 주변에는 그런 삶의 자취들을 발견을 할 수가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시들도 뭐 많죠. 대구 그 시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옛날부터 그 대구시 금호강이라든가 신천 대구 분지를 노래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조선조 초기의 문신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대구 사람입니다. 달성 서시에서는 아주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분인데 그 서거정의 대구 시병, 대구 풍경을 10가지를 갖다가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제10경으로 침산만조라는 시가 있는데 말하자면 침산에 비친 저녁 노을이라는 시죠. 거기에 보면은 물은 서쪽으로 흐르고 산봉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푸르른 침산에 가을이 왔구나. 이 저녁녘 어디서 급한 방아 소리 들리니 석양에 하염없이 나그네 시름을 찢도다.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7원 절기 가운데서 이 삼행에 보면은 만풍하처 춘성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성이라는 말은 봄소리인데 이 번역자가 방아소리로 막 이렇게 번역을 춘성은 상당히 묘한 어떤 그 규절입니다. 그 남녀가 이렇게 어울려서 내는 소리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방아 찢는 소리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번역을 방아소리라고 이렇게 놨고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일임사양 도객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자가 찢는다. 뭐 쿵쿵 이렇게 찧을 때 찢는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성과 도자를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방아를 찢는 어떤 것을 듣고 나그네 시름까지도 내가 나도 나그네 시름을 찢는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휘 구사가 아주 묘한 어떤 구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야릇한 어떤 그런 규절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뭐 이 시에서 무슨 성적인 하나의 어떤 그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아주 묘한 어떤 그런 구석들이 있는 것이죠. 침산이라는 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천의 끝에 있습니다. 그게 금호강으로 신천이 들어가는데 그 왼쪽에 이제 침산이 있죠. 그 위에 그 누각이 아주 옛날부터 있어서 그 누각에서 바라보는 그 누각에서 그 가야산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해지는 광경이 기가 막혔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대도 신천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는 우영규 시인이 쓴 신천의 소리라는 시를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월의 신천에 서 있으면 가장 낮은 음색의 속삭임으로 물길 고르는 송사리 몸짓으로 강은 아득한 그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돌다리 걷는 물새 발걸음 소리,
지친 백로의 날개짓 소리, 냇물 깨부수는 개고쟁이 소리, 그 파장 사이로 팔공산 녹아들고 대덕산 녹아들고 나는 먼 기억의 꿈으로 녹아든다. 아, 어머니의 젖무덤이 내 볼을 감싸는 저 소리. 뭐 앞에 서거정 시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영규 시인의 시도 굉장히 그 신천의 풍광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요. 원시적인 그 풍광, 신천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은 그 나중에 문제고,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그 신천이 도시의 중심을 흘러가는 그 풍경이 그런 대구의 삶이 그윽하고 아주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천으로 대구 분지를 적시는, 그래서 고기와 새들 그리고 그 속을 뛰노는 아이들까지 건강한 삶을 만끽하는 그런 긍정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저 역시 이제 그 뭐 신천을 젊은 날부터 늘 이렇게 가까이 해왔죠. 이번에 이걸 쓰기 위해서 제 시집들을 쭉 보니까 신천 관련 시들이 꽤 많아요. 한 10편 정도의 어떤 그 신천 관련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신천은 이상하게 아름답게 살아있는 그런 그 하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70년대 이 후반에 쓴 그 신천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동신교 1이라는, 그 당시 여기 수성천 가는 말이 바로 신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운 밤 동신교 아래서 잔다. 두 눈 허옇게 뜨고 얼어붙은 채 기억들은 끊임없이 아래로 흘려보내며 추운 밤 동신교 아래서 수성천은 꿈꾼다. 대구시 100만의 잠 밖으로 밀려나서 그 모든 꿈들을 안고 수성천은 누웠다. 갈보와 오입장이들이 쓰다버린 물, 더럽혀진 몸과 마음이라도 수성천은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동신교를 건너가는 사람들과 질주하는 차들은 한밤 수성천의 깊이를 느낀다. 깊은 밤 누구든 깨어나서 하늘의 별들을 품고 잠든 수성천을 보아라. 우리가 버린 물이 우리들 100만의 꿈속을 흐르는 것을 보아라. 추운 밤 도둑들만이 깨어있는 곳에도 수성천은 있고, 통금의 깊은 어둠 속 동신교 아래 수성천은 비수처럼 번덕이면서 누워있다. 저 비수에 찔려 오늘 밤 이 도시에 누가 또 살해되나. 어두운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수성천을 보면서 폐허를 생각했습니다. 폐허. 죽어버린 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신천을 살아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강으로 보지 못하고 그 갈보와 오입장이들이 쓰다가 버린 물로 이렇게 봤죠. 당시 70년대 그 후반 무렵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그 신천에는 죽은 아이들을 버려놓은 그 광경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애를 넣어가지고는 그걸 신천에다 그냥 버려. 그래서 그게 막 화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 주변은 이 산업화의 부산물들인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이 썩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수가 이 상류에서부터 용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물이 고갈되면서 이 순환이 잘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이 썩어버린 그런 광경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결국 그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그걸 버린 사람들이 바로 갈보와 입장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붙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깨끗한 어떤 그 물이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오염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 그게 아마 70년대 후반의 무렵이 아닌가요. 그 70년대 후반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 환경운동이라는 말이 처음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어떤 그런 시기인데, 그거와 관련된 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나머지 제가 쓴 시들도 몇 편 있는데 대개 오염된 하천의 생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인데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천 세미나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쓰여진 한 10년 후쯤 10여 년 후쯤 쓰여진 시인데, 냇물 속으로 고기 같은 게 흘렀는데 자세히 보니 비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논의의 대상인 현대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서두를 뗄 생각은 없었다. 한때 나는 이 냇가에서 옷을 벗고 어느 새끼처럼 어깨 번쩍이며 내달렸다고 쓸 작정이었다. 그러나 역한 냄새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람 하고 생각했다. 잡스런 것들의 덤불 아래는 사산한 아기를 버린 구덩이에 독한 뜨거운 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들의 기억들도 그렇게 묻혀 부패했다. 한 아이가 풀도 없는 내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 아이는 아마 일찍 병들어 죽거나 악마가 될 것이라고 논의되리라. 저런 또 한 아이가 냇가에 서 있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게 92년에 측백나무 울타리라는 그 시집에 실려있던 것인데, 이 신천 문제가 새롭게, 이 환경 문제가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시 자체를, 제목도 세미나라는 걸 붙이고 시를 그렇게 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그런 게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가령 깡통 같은 거, 뭐 타이어 조각들, 병조가리, 또는 치약 껍질, 비닐, 이런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아마 7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그게 처음 보니까 좀 섬뜩하면서도 신비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제가 이제 찍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자니까 이제 그거 찍은 것을 사진부에 가가지고 그때는 흑백 사진이니까 제가 직접 현상하고 인화해서 뽑아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 방 벽에다가 이제 그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 붙인 사진들을 보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언어들을, 모아진 언어들을 갖다가 조립하기 시작을 했고, 그 조립된 언어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제 시입니다. 그렇게 제 시는 만들어졌어요. 그게 제 첫 시집 투명한 속의 그 시집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잔 먹고 이 감흥이 일어나니까 시를 써야지 하는 식의 어떤 시쓰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 통제된 어떤 그 가운데서 그 작업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그때는 뭐 시를 쓴다 한 거라고, 저는 시를 만든다 그러고, 누가 저한테 야, 시 한 수 읊어보지 이러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랬어요. 내 시는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신천의 그 광경들을 사진 찍으면서 제 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천교 위에 서서 그 신천이 결국은 이 대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과의 어떤 그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못함으로써 죽은 애를 갖다가 내버리는 어떤 하천으로 전락하는 그 광경을 제가 신천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후에 신천은 많이 개선이 이제 지금 됐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2016년 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여기 잠깐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은, 대구시가 2025년까지 166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신천 수지를 1급수로 바꿨다. 그리고 생태 문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설계에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신천에는 그 수달이 지금 한 1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수달이 도시 하천에 살고 있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 수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천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걸고 지금 특히 이제 물을 맑히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죠. 낙동강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신천 상류에다가 유입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신천 그 하수처리라든가 오수 빗물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처리 그 관로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섞이지 않게 그 신천물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구간에는 지속 가능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변 공간을 조성한다. 아마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대구시가 어느 정도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아마 신천을 더욱더 신천답게 조성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신천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삶을 보다 자연스럽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신천 가창 면소재지를 나와서 나오면은 바로 신천 상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동 쪽에 이제 양안을 걷기도 하고 또는 파동 건너편에 산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산길을 이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바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은 애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고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백로라든가 또는 외가리 같은 거 또는 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뭐 요즘은 날씨가 아마 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먹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그 철새들은 날아가야 되는데 요즘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겨울을 이렇게 나는 어떤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과거 그 오염됐을 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좋아진 그런 어떤 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신천은 어떤 면에서 그 대구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다 보면은 그 과거 1950년 그 대구 10월 항쟁 때 그 돌아가신 분들, 그 10월 항쟁 이후 전쟁 직후에 많은 어떤 그 민간인들이 사살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보입니다. 그게 가창댐 아닙니다. 그게 원래 가창댐 그게 개울로 흘릴 때 그 강가에서 내가에서 그 처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댐으로 지금 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산책로도 그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을 늘 이렇게 다니고,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댐 바로 밑에 그 공원 구석에다가 그 양민 학살로 죽은 이들을 위모하는 위령탑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그게 아마 아직도 그걸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위령탑을 세워서 그 현장성을 갖다가 되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많은 죽음과 관계되는 곳이라는 어떤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뭔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6년에 제가 시집, 천둥의 뿌리라는 시집을 냈습니다만은,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 한 편이 신천과 관계되는 시입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비슬산의 숭음과 신하의 바위가 금은 속 왈칵 쏟아내어 질펀한 서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물 대구 시내 들어오는 가창 끝머리쯤에서 많은 죽음들 품어 쓰다듬는 할머니가 떠먹고 한바탕 서러운 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깨움을 들고서야 겨우 음이 강이 되는 것입니다. 수달이든 외갈이든 고란이든 인간이든 산 것들 입에 젖물린 채 마구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이들의 자식들 여전히 여기서 자라기에 대구 분지는 그렇게 문득 또 환하게 젖는 것입니다. 한바탕 새로 저항해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에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는 결국은 대지의 어떤 큰 어머니, 대지의 큰 젖어머니라고 할까,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그 대지의 어떤 그 대지 모신의 어떤 모습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그 할머니가 그 죽음의 물을 떠먹고 비로소 술을 깨우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물을 들이켜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대구 10월 항쟁이 1946년에 열렸죠. 그죠? 그 당시에 그 미군정이 이 남한을 갖다가 이제 그 통치를 했는데 아마 그 몇 가지 좀 그 실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첫째가 곡물 정책을 잘못했고, 또 하나는 일제 치하에서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아마 무반성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살림살이를 맡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곡물이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일종의 일종의 곡물을 갖다가 자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허용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국내에서 그 소비되질 못하고 모조리 어떤 그 뒷배를 불리는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다 들여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팔리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쌀이 없는, 먹을 게 없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쌀을 달라고 처음에 이제 대구 시장을 찾아가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각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하면서 이 사태가 발발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계통의 어떤 그 조직들이 이제 이 운동에 끼어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발발이 됐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고개 10월 항쟁은 그 한 20여 명이 그 당시에 그 소요 과정에서 그 발포로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령으로 뭐 성주로 영천으로 경산으로 막 이렇게 뿔뿔이 이제 나중에 흩어지면서 일종의 그 공비 비슷한 어떤 그 산악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영천 지역이 그 10월 항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자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들을 집단으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적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에게 부역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청소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보도연맹이 이제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사상적으로 10월 항쟁에 가담을 했거나 또는 사상적으로 약간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보도 잘 그거 타일러서 새로운 어떤 그 전향자로 만든다는 어떤 계획하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다 감해 줄 테니까 도장 찍어라. 근데 그 속에는 실제로 사상적인 문제와 연루된 사람들도 들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몰래 그게 명단이 올라가가지고 보도연맹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촌 같은 데서는 이장이라든가 동장들한테 그 사람들이 도장을 다 맡겨 놓잖아요. 그러면은 총당이 면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 도장을 찍어서 보도연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결국은 검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 상당수도 있었죠. 이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 가운데서는 그 4.3 사태 당시에 어떤 그 재소자들도 대구 형무소에 있었고, 거창이라든가 이런 거창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연루됐던 사람들도 대구 교도소에 있었는데, 대구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일반 양민 그 보통의 어떤 그 죄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모조리 그냥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처형시킨 겁니다.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가창 댐에서 죽인 사람만 해도 거의 1000여 명에 이르는
아주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지금 가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 광산촌이 있어요. 옛날에 대구택 그 텅스텐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골짜기가 계속 있는데 골짜기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죽인 자치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 경산에 그 코발트 광산이 있던 거기에도 수천 명이 그거는 아직 발굴도 채 많이 못된 상태로 지금 방치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게 기념관 만든다 해가지고 좀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앞산 팔레트라든가 앞산 쪽에도 그 월배 쪽이라든가 또는 그 신동 골짜기, 팔공산 쪽 이런 골짜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처형이 됐어요. 이 가창 골짜기 흐르는 물은 그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민한 사람은 그 피 맛을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늘 받고 특히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은 그 부엉이가 울고 또 고라니들이 많이 울어요. 그 못가에 울고 그런 가운데 이제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범종이 저녁 시간이 되면 타종을 합니다. 타종을 하면은 그 범종 소리와 그 짐승들 소리 속에 그 푸른 물을 보고 있으면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도대체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전쟁이라는 저는 아마 그걸 보면은 국가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국가라는 게 뭐냐? 정치라는 게 뭐냐? 그게 6.25 전쟁을 생각을 해도 정치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래 꺼가지고 이 자를 꺼서 뭔가 이렇게 밑에 넘기면은 밑에는 그 끄인 자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나는 거는 그 일반 양민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은 절대 안 죽지. 그 몇 사람들은. 전쟁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죠.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때 헤어졌던 사람들이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몇 사람들이 줄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한에 국가가 하는 이런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정치, 사람을 살리는 국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그냥 마구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창 골짜기에서 늘 합니다. 그래서 가창은 막 그런 곳이죠. 이 최근에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조사에 따르면은 아주 단순해요. 이 사건 자체가. 1940년은 대구 시민들이 미군정 친일 관리 고용 식량 공출 시행을 비판하면서 9월에 총파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쌀을 달라고 이제 항쟁을 했는데 경찰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죠. 그 항쟁 가담자는 물론이고 국민보도연맹원 대구 형무소 수감자는 전쟁 후에 군경 또는 군인 헌병들하고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달성군 가창면, 경산 코발트 광산, 칠곡 신동제 등에서 집단 사살을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유족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유족회가 그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해서 작년에 이제 비로소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그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나오면서 비로소 그 유족들이 그 가창댐에서 늘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대구시장이 조화를 보냈어요. 조화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령탑 건립을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 위령탑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지금 제주 4.3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은 거창하게 진짜 지어놨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너무나 그 초라하게 아직도 여전히 대구인들에 의해서 버려진 어떤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신천은 그런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픈 어떤 그 삶이 고스란히 신천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천은 어쨌든 어쨌든 버릴 수 없는 그 대구시의 것이죠. 대구시의 젖줄이고 대구시의 하나의 어떤 그 모천이고 대구시의 어떤 그 정서적인 하나의 어떤 그 귀처죠. 그래서 때로는 뭐 어두탁해지기도 하고 했지만 또 맑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반복이 계속 되어 왔지만은 그동안 그 삶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신천은 이제 꽤 맑아지고 요즘 신천에 나가면 그 신천 그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아마 신천은 뭐 물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죠. 하지만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그 관심과 신천 사랑의 의지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보다 쾌적하고 문화적인 하나의 공간으로 아마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이 그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어떤 공간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히 대구 시민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심상의 맑은 여울로 노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경제, 정치까지도 신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